여보, 응? 월급 7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야? 아유, 엄청 많이 버는 거야. 근데 왜 700만 원 벌어도 그랜저 못 산다는 말이 있어? 왜? 이거 못 산대? 댓글들 있던데?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.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. 이제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마다 상황이 다르다. 응. 같은 700을 벌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 문제인 거라서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. 이 같은 700을 놓고 보자고. 상황에 따라서 자, 서울에 사냐 경기도에 사냐 지방에 사냐에 따라서 700이 아니다.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비나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생활을 했을 때 이자 비용이나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줄어든다.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랜저를 못 살 수도 있는 거지. 자,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잖아. 평균 집값이 10억대란 말이야. 다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주거비를 안정적으로 살고 싶잖아, 사람이라는 게. 그러면 10억대를 아파트를 만약에 구매했을 때 반 정도로 5억 정도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. 그럼 5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. 그치? 그러면 거기 값만 해도 거의 한 300 정도를 넘게 내가 거란 말이야. 그러면 700을 벌더라도 장 한 번만 봐도 20만 원 들어가잖아.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식비만 해도 200만 원이고 애들 뭐 교육비 조금 쓰고 하다 보면 700을 벌더라도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. 서울 같은 경우는 자 경기도 보자.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좀 내려왔어. 그치. 그치? 그러면 평균 집값이 8억대라고 얘기를 들어보자. 그러면 얘도 4억 정도는 대출을 받는다고 기준을 봤을 때 얘도 한 2, 300 정도는 받을 거란 말이야. 또 여기도 똑같아. 집값이 조금 내려간 것 뿐이잖아. 그치. 큰 차이는 없어. 그래서 힘들어. 도시권 하는 사람들이. 맞아. 근데 좀 지방, 뭐 광역시 말고 좀 소도시 정도 다르다. 뭐가 달라?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집값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1억 5천 정도 받으면 되잖아. 2억이나. 그러면 100만 원 초중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. 상대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된단 말이야. 그치. 또 하나 애들 유치원비가 안 나와. 어디가? 지방들은. 아, 지원이 되나 보네? 내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30만 원씩 낸단 말이야. 그치. 그러면 양쪽으로 2명 있을 때 이게 60만 원이야. 그럼 이 돈만 해도 그냥 그랜저 사고 나머지 외제차도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. 이것만 해도. 자, 주거비도 낮아져. 그리고 유치원비도 안 되고 그리고 각종 지원 혜택들이 많아.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사냐 경기도 사냐 지방에 사냐에 따라서 같은 700이 아니야. 또 그 사람마다 성향, 소비 패턴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. 그치. 그런 부분을 각 상황마다 고려를 해봐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여기저기 지출해서 못 사는 경우. 차에 돈 안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차에 돈을 안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. 보통 4천에서 5천만 원짜리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할부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. 그래서 700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. 그럼 차 좀 고를 때 월급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? 월급이 200이냐 300이냐 500이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소비 그리고 내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월급이 200이냐 300이냐 그 돈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다. 근데 유튜브 보면은 월급별로 차종을 나눠서 소개하고 그러잖아. 그거는 그러면 안 맞는 얘기야? 안 맞는 얘기보다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. 왜냐면 같다고 하는 거는 그냥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뭐 걸어 다녀라 뚜벅이라 대중교통을 타라는 게 맞잖아. 근데 내가 뭐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면 단돈 300만 원이든 500만 원짜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.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.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맞을 수 있다. 다만 내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다를 수 있다. 아,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 이제 겉에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살아 한 거라고? 그치. 모든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야. 내 상황을 고려했다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. 중고차 고를 때 기준이 여러 개 있을 텐데 키로수도 중요하잖아. 여보는 10만 킬로 이상이다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해?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10만 킬로대를 본다는 건 내가 예산이 많지 않거나 예산을 그만큼 쓰지 않고 싶을 때 그 10만 킬로대를 보는 거거든. 신차 키로수 짧은 거, 연식 짧은 거 누가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. 없지. 그지? 다 좋아하지. 다만 좋은 건 알지만 가격이 비싸잖아.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를 못 보는 거거든. 안 보는 거거나. 그 10만 킬로대 연식을 보는데 고장이 날 거라고 하는데 아무 전제 없이 그냥 다 안 좋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. 왜냐하면 관리가 잘 됐다면 오히려 방치한 5만 킬로보다는 상태가 더 좋을 수 있다. 그런 말이거든. 5만 킬로면 키로수가 낮은 거니까 관리 안 돼도 더 좋은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러니까 무조건 5만 킬로가 웬만하면 좋겠지. 상대적으로. 다만 관리가 안 됐을 때는
오히려 10만 킬로대 관리자는 자가 나을 수 있다. 상대성이라는 거구나. 5만보다는 10만 킬로대의 키로수가 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지.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. 키로수가 많아지면 음. 더 고장날 것도 확률이 크지 않나?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을 하면 10만 킬로 가까이 근접하면은 뭐 벨트라든지 미션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하는 시기가 막 온단 말이야. 그러면 그 기간을 피해서 차라리 12만, 13만 이 넘어가는 것들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안 들어갈 수 있고 19만, 10만 킬로 대 사는 것보다 13만, 14만 킬로가 간 게 더 싸잖아. 차 가격이 많이 상대적으로. 떨어지겠지?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비교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지. 무조건 이 차를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야, 사람들은. 왜? 왜냐면 중요도가 여기보다는 다른 데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,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려면 다른 데서 돈을 빼와야 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굳이 이거보다는 이걸 사도 내가 이쪽에다 더 돈을 더 투자하겠다, 뭐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내 주거에 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 빼서 여기다 하면 더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거야. 그 사람마다 중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야. 왜냐면 누군가는 집이 될 수 있고, 누군가는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도에 쓸 테고, 그치? 또는 차의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은 차에다 쓸 거란 말이야. 그치. 그래서 사고 못 사고가 아니라 자기가 어느 부분에 돈을 쓰고 싶으냐에 따라서 사냐 못 사냐의 차이가 갈린다.